방금 전 속보 영상으로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는 GDP나 예측치가 2.9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시간이 갈수록 상세가 좀 둔화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튼 본장 기준으로는 3대 지수 1% 안팎 회복하는 회복장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스 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승했고 유가도 보합세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걸까요? 이 증시 급락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에 책임을 그냥 돌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이제 되는 겁니까?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랐던데 다시 빅테크 주식 뭐 하면 되는 걸까요? 뭐 하나 딱히 이제 딱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JP모건 경고도 보면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 50%밖에 끝나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벌써 시장에서는 금리 문제부터 여러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와치 전망치를 보시면은 한때 올해 안에 125bp 인하할 것이다. 한 번에 25bp 기준으로 5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공격적인 예측 나왔지만 이제는 인하가 100bp 정도로 예측치가 좀 줄어들었고 사실 한때는 9월에 50bp 인하가 80%, 90% 가까운 확률로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값도 조금 줄어가지고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7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70대 30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근데 이렇게 GDP 예상치도 올라가고 증시도 한 차례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다시 금리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증시 급락 사태만 없었다면 사실 이 정도의 금리 공격적인 인하 예측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증시의 급락을 그냥 조정 정도로 생각하는 미국의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9월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반된 의견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이 스리쿠마루 글로벌 스트래티지를 이끌고 있는 코말 스리쿠마루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연준이 7월에 당연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9월에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에 벌어진 이 급락은 그냥 일본에서 오랜만에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여기 놀래가지고 금리 인상에 반응해서 엔화가 크게 오르니까 주식을 매도한 거고 뭐 그것뿐이다. 잠시 동안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된 게 정상화된 거, 일드커브 정상화된 것도 맞는데 이게 침체 위협을 증가시키는 그런 지표인 건 맞지만 근데 연준이 이런 지표에 단순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이유는 연준의 임무는 지금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인데 현재 4.3%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건강한 수준이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는데 연준은 왜 여전히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스리쿠마르가 얘기하기를 여전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목표보다 높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2%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지금 11만 4천 개 일자리 고용 나왔는데 갑자기 11만 4천 찍힌 다음에 갑자기 모든 기업이 고용을 중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다. 기업들이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뭐 고용 중단하면 다음 고용 지표는 10만 밑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숫자를 본 다음에 본 이후에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 스리쿠마르가 규칙 기반 정책, 규칙 기반 금리 정책을 조금 약간 반대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규칙 기반 정책을 그냥 쓰면 되면은 뭐하러 매일 출근하냐? 컴퓨터가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데 직관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연준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를 망치거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결론은 여전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고 또한 여전히 인플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준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노동 데이터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금 아직 물가 상승 공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서 9월에도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스리쿠마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연준의 직관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7월에 내렸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모하메드 엘 에리언 인터뷰에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연준이 지나치게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사실 즉흥적이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너무 많이 보면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에 증폭되는 데이터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이 연준이 덜 즉흥적이기 위해서 덜 데이터 의존적이어야 하고 전략적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이해를 한다. 왜냐면은 연준이 2021년도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끔찍한 실수가 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 판단을 주저하게 된 거다. 근데 결국 중앙은행이 해야 될 게 그거다. 그동안 그린스펀도 그랬고 버냉키도 그랬고 그들이 했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연준이 데이터에 의존할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회자가 물어요. 이 학계와 실무 모두에서 연준이 올바르게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도 하는데 당신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지난 3개월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그 데이터가 보이고 기업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따라서 연준은 7월에 금리 인하에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거는 명백한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연륜 있는 경제학자들이 공통점은 있습니다. 연준이 데이터 의존에서 벗어나서 좀 예측적인 사고를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굳이 연준의 이 비싼 연봉 받는 사람들이 왜 있냐 이런 의견입니다. 컴퓨터가 하면 되지. AI가 하면 되지. 뭐하러 그 똑똑한 사람이 거기 모여 있냐. 근데 처방이 다릅니다. 스리쿠마르는 여전히 물가 상승 공포가 있고 GDP는 잘 나오고 따라서 7월에 금리 인하 안 한 건 당연하고 9월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모하메드 엘 에리아는 7월에 이미 내리라고 했는데 연준이 안 내렸고 그러니까 9월에는 꼭 내려야 되고 연준이 이 금리 내릴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견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웬만한 금리 관련 이 뷰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의견도 이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금리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 예측대로 연준이 9월에 50bp를 내릴지 당장 8월 잭슨홀에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만약에 9월에 50bp 내린다면 지금의 이 강력한 GDP 성장 예측치를 보고서는 또 뭐라고 말할 건지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리거나 25bp만 내린다면 최근 벌어졌던 금융시장의 격렬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연준이 평가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과 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